우리 국민 사망 원인 1위인 뇌졸중을 혈관 특히 수축으로 조심하셔야 인한 뇌졸중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숨을 마비가 올 수 있는 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곳 병원에 이렇게 운치 있는 한옥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정말 운치 있는데 사실 이곳이 또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라면서요. 네, 여기는 이대 서울병원에 위치한 네. 보군여관이라는 곳인데요. 한국 최초의 근대식 여성 병원이자 여성 의학교육기관이었다고 해요. 즉 이대의료원의 전신이었던 거죠. 이곳 이대 서울병원이 개원하면서 옛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한 거라고 해요. 정말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이대 뇌혈관병원 뇌출혈센터의 신경외과 구자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임상조 교수로 근무 중인 구자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난 이곳 보근여관은요, 한국 최초로 근대식 여성 전문 병원이었던 곳인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진료 중이신 이대 뇌혈관병원 같은 경우에도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24시간 365일 뇌혈관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환자들을 위해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대 병원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고 훈남이신데요. 아유, 과찬입니다. 네, 선남선녀분 사이에서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실제 병원에서는 저 말고도 훨씬 더 훈남인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래도 너무 훈남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 교수님이라고 하면 의학 드라마 속 배우들을 좀 상상하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더 궁금합니다. 진료나 수술, 시술 이외에도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교수님만의 특별한 루틴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 업무가 환자를 보는 업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전날 환자들 상태, 특히 차트라든지 영상 검사를 좀 많이 보면서 하루 시작을 하고요. 사실은 항상 일정이 정해진 건 없고요. 정해진 일정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랑 다가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사실 교수님들의 현실은 막중하게 이제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드라마보다 더 긴박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드라마보다는 덜 낭만적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교수님이 계신 이대 뇌혈관 병원 같은 경우는 겨울철엔 전쟁터나 다름없는 곳이라고요. 교수님, 지난 한 달 이대 뇌혈관 병원으로 내원한 응급 환자 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보통 저희 이대 뇌혈관 병원으로 오진 않고요. 이대 서울병원으로 응급실로 오는 사람이 저 하루에 평균 한 100명에서 한 120명도 된다고 해요. 어저께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센터 저희 과에 해당하는 환자가 한 10%에서 많으면 한 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응급한 환자들은 한 달에 한 6, 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못해도 한두 명 정도의 정말 응급하신 분들이 저희 병원으로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24시간 365일 이 뇌혈관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시스템도 응급 환자들을 위해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응급실에 환자가 오게 되면 바로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 저희가 패스트라 그러거든요. 얼굴에 안면마비가 있거나 이제 손에 위압감이 있거나 구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 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연락이 와서 필요하면은 저희가 이제 뇌신경센터 아니면 뇌경색센터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가서 한 번에 진료를 좀 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발병 후 진단을 받고 의사들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사실 뇌출혈, 뇌경색 모두 비슷한 뇌혈관 질환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대 뇌혈관 병원에서 있는 뇌출혈 센터와 뇌경색 센터에서 각기 만나게 되는 환자들의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가장 자주 보는 환자분들이 이제 자발성 뇌내출혈 환자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주막하 출혈 환자 많이 보고요. 특히 뇌내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의 환자분들은 그 전날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한쪽 마비가 생기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들이 좀 생기거든요. 둘 다 출혈이에요. 뇌출혈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은 데서 출혈이 생기면 뇌실질 출혈이고요. 큰 혈관에서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일단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 출혈의 목적은 어쨌든 수술의 목적은 출혈을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뇌가 점점점 괴사하거든요.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는 대개 동맥류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혈관 벽 자체가 볼록하게 혈관벽이 얇아지면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파열이 되는 거거든요. 터진 혈관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피만 빼는 게 아니라 그 혈관을 이제 클립이라고 하는 이제 집게 같은 걸로 물어주거나 결차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시술로 코일이라고 하는 백금첨살 코일로 거기를 메꿔주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뇌출혈 센터의 경우 위중한 초응급 상태의 환자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환자가 도착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조치들이 발병 후 몇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뇌출혈에서는 가장 가능한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진단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진단이 뇌출혈이 왔다. 특히나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뇌내출혈 환자분이 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는 혈압 조절을 먼저 해드립니다. 혈압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출혈의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재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혈압 강화제를 먼저 투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나 경련을 했을 경우에 의식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서 항경련제 투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혈이 더 늘지 않게끔 지혈제를 기본적으로 투약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술이 정말 필요하다. 그럼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들은 진단이 되고 바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지주막하 출혈의 환자분의 경우에는 추가로 정밀 검사나 시술까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추가 검사까지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빠른 판단과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그때 어떤 응급 조치와 치료를 시행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주로 있는 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많이 보는 환자 중에서는 이제 자발성 뇌내출혈 환자, 그다음에 외상성 출혈 환자, 그다음에 지주막하 출혈 환자분을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뇌내출혈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손상이 심한 경우에 특히나 뇌출혈이 양이 많으면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피가 눌리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한 3, 4분 안에 뇌조직이 죽어요. 뇌조직이 죽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해서 눌린 뇌를 펴줘야지 안 그러면 뇌 손상이 점점점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뇌사까지 가서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주막하 출혈 설명을 좀 드리면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굵은 혈관 쪽에 동맥류라는 튀어나온 혈관을 터진 거거든요. 그거는 그 혈관이 다시 터지지 않게끔 해주는 이제 재출혈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혈관이 한번 피가 나잖아요. 계속 피가 줄줄줄 나면 환자분이 당연히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피가 한번 났다가 이게 멈춰요.
근데 멈춘 상태에서 혈관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출혈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걸 저희가 막기 위해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골든타임 내 무사히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타깝게 그러지 못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의 응급 환자들을 좀 만나봤잖아요. 네. 네, 최근 1년 동안 응급 환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환자가 있을까요? 40대 남자분이었어요. 네. 이제 뇌내출혈로 제가 응급수술을 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안 깨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좋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 달 반, 2달 가까이 넘게 그분도 이제 중환자실에서 입원하다 보면은 사실 머리 출혈뿐만이 아니라 이제 폐렴도 오고 뭐 열도 나고 일단 위장 출혈도 있고 전신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고생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은 상태로 가셨었어요. 퇴원을 했는데 저번 달에 외래로 청바지를 입고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교수님, 사실 병원에는 수많은 진료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나 신경외과 의사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신 때가 언젠가요? 아무래도 신경외과는 외과잖아요. 네. 저는 수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신경학적으로 빠르게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대개 내과 환자분들은 장기적으로 약을 쓰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환자분이 의식이 깨는 분들도 있고요. 마비가 바로 풀려가지고 못 걷던 분들이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걸 눈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저는 이 일을 하길 잘했다 그렇게 좀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네, 늘 이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시니까 모두들 입 모아서 명의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안타깝죠. 다 안타까운데 많이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 환자의 사진만 봐도 이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예측되는 경우가 많아요. 뇌출혈도 사실은 출혈의 양이나 위치도 중요한데 출혈이 이제 뇌줄기라고 하는 뇌에서도 가장 한가운데 줄기 가운데 쪽에 출혈이 있으면 뇌간이나 뇌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쪽에 출혈이 있게 되면 환자분이 출혈량이 적어도 의식이 안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출혈을 수술로도 치료할 수가 없고 약물 치료로는 하긴 하지만 예후가 어차피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요. 운 좋게 정말 치료가 잘 돼서 좋게 이제 퇴원하시는 분들은 참 보람을 차지만 실제로 현실은 모든 환자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도 앞으로 어떤 환자분들을 더 치료를 해야 되고 앞으로 치료할 사람들이 참 많지만 항상 마음가짐은 좋은 결과를 얻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9월 달날 며칠 쓴 뒤에 이제 설번으로 입원해서 이제 구적을 병원에 수반을 하는데요. 목소리가 좀 안 나긴 하지만 그 때문에 너무 좀 어떻게 지금 가만히 들으시면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 만나뵐 주인공은요. 이대 뇌혈관병원 뇌경색센터의 센터장 신경과 박문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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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도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뇌혈관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무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까 제가 들어올 때도 뵀지만요. 이 미소가 참 선하고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선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경과 교수님이자 네. 뇌경색 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뇌경색 센터에는 어떤 환자들이 주로 내원하고 또 그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뇌경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뇌 손상을 받아서 어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오시게 되고요. 오시면 이제 뇌혈관이라든지 뇌 쪽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약물이나 수술 등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뇌출혈 센터 교수님도 네. 만나 뵀었는데 뇌경색과 뇌출혈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네. 혹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네. 크게는 이제 뇌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뇌혈관이 막히거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혈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뇌출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뇌경색은 반대로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그러니까 혈관에서 뇌로 피를 못 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뇌경색 센터를 찾아온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센터장으로서 사명과 무게도 좀 굉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으로서 감당하고 계신 하루 스케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은 뇌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증상이 나쁘긴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다음날 그 다음날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가 괜찮은지를 보는 그 회진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주로 보고 계신 뇌경색 환자들을 포함해 전체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 전조 등 증상들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한쪽으로 이상이 있으면 이를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페스트라고 해가지고요. 페이스, 얼굴, 암, 팔, 그다음에 스피치, 말이 좀 이상한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병을 내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제가 외래 때나 강의 때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걸어서 내 가족분들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해보세요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 뇌졸중의 발병이랑 재발에 대한 원인, 요인을 좀 알고 우리가 해마다 맞는 건강 검진처럼 좀 잘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미리. 네, 저는 외래에서 주로 이제 5가지를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그러니까 금주, 금연을 꼭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저희 질환이라고 하는 혈압, 당뇨, 고지혈, 요거에 대한 관리를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때문에 혹시 그 진단을 받았다면 약을 잘 드시는 거,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한 병들이기 때문에 위험 인자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들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한 번 죽은 뇌 조직이 다시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이 회복이 될 만한 치료법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회복이 어렵다라는 말이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뇌혈관은 혈관이 딱 막혔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부위와 이제 죽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처음 죽은 거 이상의 뇌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환자분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어서 빨리 병원에 와서 그러니까 필요한 수액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겠고요. 골든타임을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시간 반까지를 이제 보통 대중적으로 많이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는 24시간까지도 이제 골든타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상 발견한 다음에 빨리 오실수록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치료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치료라고 한다면은 이제 환자분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 선택이 되겠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왔다고 한다면 이제 주사제를 빨리 투여하는 거가 이제 재개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들이 되겠고요. 만약에 시간이 늦었는데 무리하게 주사를 드린다던가 시술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출혈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뇌졸중에 걸린 후에 네. 치료를 마치고 또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재발 비율이 꽤 높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재발 비율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예, 환자분이 이제 나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이제 뭐 인종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혈관 질환 위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연구 보고에서는 적게는 뭐 4, 5%, 많게는 뭐 10%에서 2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네.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잖아요. 네. 최근 1년 동안 만난 응급 환자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언어 쪽 뇌 혈관이 막혀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고 얘기만 하시고 가족도 못 알아보시고요. 당연히 팔 다리는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시는 분인데 다행히 보호자분께서 빨리 발견해서 오셔가지고요. 응급 약물 투여, 시술 진행한 다음에 이제 뇌 혈관을 재개통해서 피가 잘 가고 났더니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났더니 환자분께서 말을 하시고 가족분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분은 이제 제 처방을 따라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분들,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뭐 옆집 아저씨, 뭐 이웃 사람들이 안 좋대요 하시면서 안 드시다가 어느 응급실에 봤더니 뇌경색에 걸려서 오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깝죠. 좀 잘 드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생각이 되니까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알아두면 좋은 자가 진단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편측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뭐 가족분들 인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울을 보고 내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앞에 있다고 하시게 되면은 먼저 내 얼굴을 보고 이렇게 웃어보는 거예요. 양쪽 입꼬리를 올려보고 웃었을 때 거울을 봤을 때 한쪽으로 비대칭이 되지 않는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사를 한다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손을 올리는 겁니다. 올릴 때 손바닥을 위로 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보정이 되기 때문에 눈을 한번 감아봅니다. 그래서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손이 돌아가거나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눈을 뜨거나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차이가 있다. 이건 분명히 뇌 혈관 질환의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병원에 빨리 와서 그렇죠.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한다.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네, 거군요. 맞습니다. 뇌혈관 질환. 우리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을 미리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저희 일상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좋을 텐데 좀 없을까요? 네. 이게 뭐 별개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가장 이어지는 건데요. 혹시 뭐 술을 하고 있다면 줄이실 것, 담배를 하고 있다면 금연하실 것, 그리고 혈압, 당뇨, 고지혈이라는 것 자체가 혈압을 높이고 당을 높이고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 덜 짜게, 그다음에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드시는 것과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내가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들이 이제 예방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교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방법으로 뇌혈관 질환 발병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생명은 물론 후유증을 최소화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무석 교수님 만나봤는데요. 교수님, 신경과 의사가 되길 참 잘했다, 보람이 있다 느낄 때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긍정적인 환자를 많이 보면은 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은 뭐 평생 누워서 가족분도 못 알아보고 계셨을 수 있는 분을 제 치료로 인해서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외래로 내원하게 되면은 그게 가장 저한테는 뜻깊은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단 한 명의 환자도 허투루 보지 않는 철두철미한 모습과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는 박무석 교수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이 시대의 명의다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뇌경색이 생기고 뭐 뇌의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의식 저하가 가장 흔하고요. 그러나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저랑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환자를 볼 때 뇌의 처치가 환자분한테 잘 적응이 돼가지고 내일은 회진데 나랑 눈을 마주쳤으면 내일은 나랑 일상적인 사람들처럼 눈 마주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병동에 있을 때는 못 일어났던 분께서요. 외래 오실 때는 이제 부축 받긴 하지만 걸어서 들어오면은 그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박무석 교수 선생님 치료받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네. 사랑합니다.